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원석 부동산의 최 부장. 네, 민과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물건은 네 가지 준비했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는 거의 종합 선물 세트처럼 각 그 프로퍼티 유형별로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요즘에 갑자기 대세 아닌 대세가 됐습니다. 멀티 유닛 위주로 소개를 좀 그쵸?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이 3월 13일이죠? 네, 뭘 의미할까요? 뭘 의미하나요? 주말에 큰일이 났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의 은행이 또 파산하겠다라고 얘기해서 발칵 뒤집어진 사건이 있었어요. 그 캘리포니아에서 여러 가지 유명한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실리콘밸리라고 해서 창업 기업들의 집합체죠. 1983년에 설립되었고 그다음에 산타클라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뭐 실제로 그 지점들이 중국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고 뭐 이스라엘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나스닥에도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근데 10일 날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 디폴트 선언을 하면서 그 나스닥도 정지가 먹었고 시장 일대 혼란이 왔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감이 안 오실 텐데 2022년 작년 12월 기준으로 예금액이 2,090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76조고요. 근데 이 중에서 이게 망하게 되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1인당 예금자 보호 금액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25만 달러, 물론 2021년에 바이든 정부에서 5만 달러 더 높인다고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 대상 아닌 게 약 80%예요. 1,654억 정도 추정이 되고요.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15조입니다. 감이 안 오실 텐데 대한민국의 1년 총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모릅니다. 607조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한민국 예산 1년치 예산의 30%가 넘는 금액을 못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충격이고 이게 사실은 비단 창업 생태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은행과 관련돼 있는 실리콘밸리 은행인데 이것과 관련되는 그런 은행들의 주가도 거의 뭐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엄청나게 큰일이죠. 이것만 놓고 보면. 그런데 바이든이 대국민 발표를 하죠. 그래서 그 보호 예수금 외에도 다 정부가 이 커버를 해주겠다, 보호를 해주겠다라는 얘기고 한국에도 예금보험공사 있잖아요. 미국에도 예금보험공사가 있습니다. FDIC에서 기존의 어떤 채무를 다 인수하겠다라는 그런 안정적인 발표를 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사실은 그래서 개인으로 봤을 때는 피해가 없을지언정 미국은 그럼 어떤 돈으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뭐 열심히 돈 만들겠죠, 뭐. 예, 돈을 찍어내겠죠. 네. 지난 2008년 그 서프라임 모기지 때도 사실은 여러 가지 그런 금융 위기 때문에 돈을 많이 찍어냈고 그리고 보통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시중에 풀린 돈이 다시 걷어들여야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연준에서 은행 이자를 높이게 되죠. 그쵸. 그렇게 하면 돈이 다시 들어오는데 그런 과정들이 순탄치가 않았어요. 얼마 전까지 있었던 코비드 19이 있었잖아요. 그쵸. 또 그때 돈을 다 회수하기 전에도 더 푸른 상황이 됐죠. 그리고 이제 고강도의 어떤 금리를 인상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또 어떤 상황이 반복되냐면 자 일반적으로 돈을 많이 찍어내겠죠.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생기겠죠. 그러면 지금 연준이 작년에 열심히 그 고강도의 금리 조정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다시 이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중에 예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쵸. 물가도 물가지만 우리가 항상 주안점을 두고 방송하고 있는 부동산에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에서 긍정적인 측면은 부동산 가격이 다시 급등할 수 있는 여지가 남겨지는 거고요. 또 반면에 이자율이 높아지면 또 어떻게 되죠? 투자가 막히니까 이제 그쵸. 거래 자체가 활성화될 수가 또 없고 양면이 존재합니다. 이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될지는 신도 모르거든요. 우리에게 방송에서 조금씩 그런 부분들을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고요. 오늘 물건 4개가 있는데 근데 오늘 1위를 차지한 물건이 수상해요.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자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이거 괜찮은지 봐주세요 해서 갔는데 아주 대박인 물건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잠시 후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린 물건들의 특징들 몇 가지를 좀 간추려 보자면 일단 마진율이 좋다는 거. 우리가 보통 30% 넘으면 마진율이 매우 좋다라고 했는데 네. 보통 40% 내외가 됩니다. 심지어 70%가 돼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럼 그리고 또 4개 중에 이제 3개가 멀티 유닛이잖아요. 네, 그래서 가지고 있으면서도 수익성도 이제 괜찮을 것으로 예상되죠. 보통 이제 수익성, 그러니까 자본 대비해서 이제 그 렌트 수익이나 이런 거를 나눠서 비율로 나타내는데 여태까지 저희가 최근에 그 물론 부동산 가격이 좀 저렴하면서 같은 비용으로 투자 수익률이 높은 라스베가스 쪽을 많이 집중적으로 다뤄봤는데 최근에는 LA 다운타운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좀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멀티 유닛도 최근에 좀 집중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순위부터 발표하고 또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화면에 보이시겠지만 지금 1위가 잉그루드에 있는 물건이고요. 그리고 2위가 린우드. 다 마지막 끝이 우드죠. 네. 그리고 3위가 셔먼 옥스라는 곳이고 4번이 벨가든이었습니다. 벨가든은 우리 어제 쇼잉을 네. 같이 다녀왔었죠. 그래서 좀 드릴 말씀도 있고 한데 일단은 새로워요. 그 물건이 속한 소재지가 그렇죠. 우리가 다뤄보지 않았던 주소지인데 거기에 대한 또 설명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중에 한 곳은 굉장히 잘 사는 동네고요. 나머지는 평균 소득이 캘리포니아보다는 좀 낮은 지역입니다. 또 재밌는 거는 예상대로 그 범죄율이 다 높은데 최근에 급격하게 몇 년 동안 주민과 경찰들이 그 합심을 해서 상당히 개선된 곳이 있어요. 거기를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위가 잉그루드입니다. 잉그루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캘리포니아에서는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LAX 인근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이를 중심으로 한 경제 활동이 좀 활발한 곳입니다. 그래서 잉그루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미국의 이제 음악 산업에서 유명한 더 포럼이 위치한 지역으로도 좀 잘 알려져 있고 NBA 팀 LA 레이커스 아시죠? 네. 여기 연습 시설과 경기장이 또 있는 곳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 경제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별로 잘 사는 동네는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 가계소득 2019년이지만 6만 1,000불 정도 되고요. 캘리포니아가 8만 불이 좀 넘잖아요. 네, 그래서 좀 차이가 있고 주택 평균 가격 여기 그냥 집 한 채? 집 한 채. 글쎄요, 한 80? 너무 높게 쓰셨습니다. 그래 높아요? 여기서 말씀드렸던 주택 평균 가격이라는 것은 콘도, 싱글 프로퍼티 이걸 다 다 평균 해서? 에버리지를 내니까 거의 60? 언더 50만 불에서 50이요? 49만 2천 불 정도 되고요. 근데 그렇다고 중간 총 임대료가 낮지도 않아요. 그렇죠. 1,472불이니까 상당히 좀 결국 이게 뭐와 연결이 되냐면 생활지수. 그래서 생활지수는 144 정도 됩니다. 미국 평균을 이제 100으로 놨을 때는 상당히 못 사는 동네인데 생활지수가 못 사는 도시일수록 이제 사람들이 구매 능력이 떨어지니까 물가라도 좀 싸야 되는데 물가도 별로 싸지는 않아요. 그리고 빈곤 거주자 수는 13.9%. 그렇게 높지도 낮지도 않은 그런 수준입니다. 히스패닉이 한 50% 정도 차지하고요. 그리고 블랙 인종이 38%, 나머지 뭐 백인, 아시아, 기타 등등인데 역시 히스패닉이 좀 많고 범죄 지수는 놀라지 마세요. 304입니다. 그래서 미국 평균이 270이니까 상당히 높죠. 험한 동네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좀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아주 높게 나와요. 마진율이 74%니까요. 그래서 요건에 대해서는 계속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저희가 찾은 게 아니라 네, 투자자분이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그래서 단독으로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이 특징이 6 유닛이죠. 6 유닛에 저희가 원래 2베드 1베스로 알고 갔었는데 네. 가보니까 전부 3베드 2베스예요. 이런 거 대박이죠. 그쵸. 네, 실제로
우리 건축물 대장이나 건축 도면을 봤을 때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훨씬 더 예상하지 못했던 유닛들이 숨어 있어서 플립을 했을 때 좀 더 돋보일 수 있는 가치가 더 향상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보면은 저긴 특이한 게 네, 그 집집마다 각자 개인 그 마당이 조금씩 있어요. 상당히 미국 사회에서 이 프라이빗한 공간은 음. 상당히 또 돋보이는 가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 딱 막아놨더라고요. 네, 네, 문으로. 네. 사실은 LA만 보더라도 이 옆집과 옆집의 담장이 신기할 정도로 없는 곳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저래도 되는 건가 미국에서?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답사한 여기 이곳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확실히 이점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2위부터는 사실은 우리 지난번에 공지된 물건들 정리해서 나온 건데 2위는 린우드입니다. 그래서 린우드도 상당히 좋은 위치라고 하는데 린우드는 이제 캘리포니아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근에 캄튼이라는 지역과도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린우드는 역사적으로 라틴계 미국 문화권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한인들이 또 많이 유입이 돼서 상당히 좀 이렇게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린우드는 역시 못 사는 동네 중에 하나라고도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범죄나 이런 문제들도 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역시 앞서 소개해드렸던 잉그루드처럼 국제공항이랑도 가깝고 그리고 항공우주 산업의 중심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구는 약 6만 9천 명이고요. 인구 변화율이 0.1%예요. 거의 변동이 없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캘리포니아 인구가 점차 빠지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선방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인구의 연령이 30세예요. 오, 되게 어리네요. 네. 캘리포니아의 평균 연령 자체가 이제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37살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어린 층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주택 평균 가격은 역시 비슷합니다. 48만 불 좀 떨어지고요. 중간 총 임대료도 1,300불 수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생활비 지수는 글쎄요, 여기는 더 낫지 않을까요? 거기보다? 맞습니다. 예, 낮아요. 140이 되니까요. 그리고 빈곤 거주자 비율도 14% 정도 됩니다. 그렇게 높지 않은데 여기는 히스패닉이 88% 거의 90%에 육박하고요. 나머지는 블랙 그리고 백인 순으로 그렇게 인구가 분포해 있습니다. 범죄 지수는 297이에요. 그거 훨씬 낫네요, 그래도. 거기보다. 일단 300 이하로 보면 좀 낮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러나 뭐 여전히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오렌지 카운티나 또는 뭐 비치나 이런 쪽보다는 많이 좀 낮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건의 개요를 보면 약 57평이고 토지가 177 정도 되는데 이것도 마진이 상당히 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위가 집 하나에 ADU가 있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ADU가 퍼밋이 있었죠. 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퍼밋이 없는 줄 알고 갔는데 네, 맞아요. 퍼밋이 있어서 이것도 또 대박 상품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4개 물건 중에 하나 잘 살고 나머지는 못 산다고 했잖아요. 캘리포니아 평균보다 이게 바로 잘 사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평균 소득이 9만 불이 넘어요. 살 의사와 구매 수요라고 하죠. 지불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래서 거래나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잘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셔먼옥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샌 페르난도 그 밸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교회의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고속도로랑 좀 인접한 이 지역이고 야외 쇼핑몰, 셔먼오크, 갤러리아를 비롯해서 다양한 어떤 그 편의 시설들이 몰려 있어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 뭐 베벌리스 바로 앞이죠, 저희. 맞습니다. 상당히 베버리 힐스 자체도 좋지만 여기도 인근 지역으로서 상당히 좀 볼만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구는요 5만 2천 명 정도 되고요. 평균 연령은 37세, 거의 캘리포니아의 평균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간 가계 소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만 불이 좀 넘고요. 9만 3천 불 정도 되고
주택 평균 가격은 높겠죠. 104만 불입니다. 여기 뭐 연예인들도 많이 산대요. 이 네. 근처에. 중간 총 임대료도 역시나 그쵸. 1,900불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인구 구성비를 보면 백인이 70%예요. 역시 좋은 동네는 백인들 위주로 그쵸.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인도 11%니까 낮지 않고요. 히스패닉도 9%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범죄 지수는 조사가 안 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략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점수를 매겨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어떤 소득이랑 비슷한 지역들을 참고해서 상정을 하고 매겨봤습니다. 자, 그래서 대략 보면 구매 가격이 132만 5천 불, 공사 30만 불로 해서 재판매를 230만 불로 하고 42%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42%가 상당히 큰데 오늘 비교하는 물건들 중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글쎄요. 지역이 좋아서 그런가? 워낙 저희가 오늘 가지고 온 물건들이 다들 뭐 좋다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4위는 이제 벨가든인데 벨가든은 어제 우리가 또 쇼잉을 하고 왔었죠. 그래서 실제로 그 토지는 굉장히 넓었어요. 350평이 좀 넘는 상황이었고 구매는 145만 불, 공사 50만 불, 재판매 280만 불 해서 이거 대략 한 44% 마진, 표면적인 마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벨가든이란 도시는 벨가든스는 캘리포니아 LA 카운티에 속한 소도시예요. 이제 한국으로 치면 이제 광역 시내의 어떤 경기도 내 수원 정도의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제곱킬로미터당 2만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역 경제의 중심지 중 하나로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카지노와 골프장 외에 오락시설과 다양한 어떤 상점들이 즐비해서 이렇게 다양한 축제와 이벤트가 있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범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 오락 시설이 많아서.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한 3, 4년 정도 노력을 해서 확실히 줄어듭니다. 2016년에 233이었었거든요. 근데 2019년에 176, 200 이하로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워낙 뭐 지방자치제고 도시 별로 그런 어떤 확연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LA 하면은 뭐 폭동이랄지 뭐 여러 가지 또 위험한 지역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이 도시의 어떤 그 정책대로 또 개선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예상 중간 가계 소득은 4만 5천 불 정도 됩니다. 거의 캘리포니아 평균의 절반 6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주택 평균 가격은 42만 8천 불 역시나 좀 낮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못 사는 동네. 그렇죠. 네. 근데 어제 가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가 상당히 좀 이 상점들도 즐비해 있고 그 뭐 직장인들이나 이 젊은 층들이 살기에는 뭐 별로 나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고 우리가 멀티 유닛을 플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주 목적인 렌트하는 데는 어떨 것 같으세요? 렌트야 뭐 시세보다 싸게 내놓으면 그것도 되죠. 잠시 후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요거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원래는 MLS 상에는 투베드 원베스가 이러한 유닛이 4개 있었고 원베드 원베스가 2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월세는 현재 지금 이렇게 되고 이 차이가 왜 있을까요? 같은 투베드 원베스인데 하나는 1,300불, 하나는 1,050불. 저게 투베드 원베스만 같지 그 땅 면적이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이 프로퍼티에 가면은 대문 앞에 보여지는 덩그러니 한 채가 있었는데 그게 그게 지금 이제 1,300불. 1,300. 이게 좀 볼만하죠. 그리고 나머지 투베드 원베스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긴 한데 그 크기나 위치가 좀 들어가 있어서 차이가 있었고 그러면 여기 세 번째 월세 영불 받는다는 건 뭘까요? 뭐 본인이 산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네. 뭐 정확히. 가족이 산다는 수도 있고. 어제 쇼잉 때 사실은 그 셀러 측의 딸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그 주인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 유닛도 지금 800불씩 받고 있고 그래서 현재는 4,750불인데 아, 너무 싸요. 너무 싸죠? 저희 ADU가 이제 다 싹 지어지면은 한 1,600씩은 받을 텐데. 보통 이제 ADU는 이제 원베드 원베스 네, 그 얘기하고 원베드 있고요. 원베스가 한 1,600 되니까요. 그리고 투베드 원베스 같은 경우는 보통 이 시세가 1,500에서 2,000 사이가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뭐 기존의 어떤 렌트 수익도 올라갈 수 있고 새롭게 ADU 1, 2를 추가했을 때는 적어도 얼마가 예상이 될까요? 그래도 만불 가까이 그래도 만불 나올 수 정도는 뭐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대략 지금 찍어봤어요. 지금 전체로 봤을 때는 요 화면이죠. 요게 아까 얘기했던 1,300불 받고 있는 그 정문에 있는 거고요.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좌측과 우측에 걸쳐서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내부를 봤는데 연식 대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했고 쓰레기들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뭐 개선 저 여지가 정도면 많았죠. 뭐 네. 큰 공사 없이. 그리고 보통 멀티 유닛 각 유닛별로 이 안에 이제 이런 게 들어가 있었죠. 세탁기. 근데 저거는 건조기? 가져가는 건지 아니면 주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거는 아직 저희가 테넌트들이 다 살고 있는 집이라서. 네, 네. 보통 이런 경우는 테넌트가 설치했다기보다는 이제 그 렌트 주는 랜로드가 설치했기 때문에 고정물 픽스처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정확한 거는 저희가 또 오늘 나중에 사진 따로 되게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밝게 잘 찍으셨네. 전날 되게 좀 흐렸는데. 저희가 네. 갤럭시 XX를 이용해서 3X 모델을 이용해서 사용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아래 나와 있는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 혹시 과장님 광고 말씀 있으신가요? 저희가 지금 이 멀티 유닛 같은 경우에는요,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렌트 수익이 많이 발생되니까 그냥 생각보다 빨리 이렇게 나오죠. 바로바로 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착순입니다. 그쵸? 네. 지금 빨리 연락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광고하는 김에 저희 그 매주 미국 시간으로는 목요일이고 한국 시간으로는 금요일인데 네. 저희가 아무래도 카톡 상담으로만 하다 보니까 원격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구글 미트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상담 시간에 1시간 정도 사전에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그 링크를 보내서 별도로 화상 미팅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시고 꼭 화상 미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한테 미리 사전에 카톡으로 알려주셨을 때 며칠 전이든 몇 시간 전이든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